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이 매우 좀 무거운 상태에 있어서 반갑다는 인사말이 그렇게 반갑게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2차 특검법을 한다는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틀어서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는 제도를 둔 것인데, 이것을 2차 종합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를 왜 종합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3대 특검을 하기 위해서 무려 5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170일 동안 100명의 인력을 동원한 그런 수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향후에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지금은 해체된 검찰의 특수부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수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검찰을 해체하면서 분명히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명분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한 손에 털어쥐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그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자 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저쪽에서는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엮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또 꼼수를 부려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합의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더니,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 동안 아예 수사를 깔아뭉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된 때쯤 수사 마지막 단계에 와서 경찰에다가 이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임명을 할 때 수사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수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어차피 수사팀이 다를 테니 그걸 하나의 특별검사가 아니라 둘로 나눠서 통일교, 신천지 두 개의 특검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 하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김병기, 강선우, 그 다음에 김경, 서울시 의원까지 연결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특검과 아울러 통일교는 통일교 특검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2차 종합특검만 지금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 의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5년의 시작이 민생이 아니라 야당 죽이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15 대책을 할 때 그 전후에 벌써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만 한다고, 수요 억제만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력으로 규제로서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 얘기했고, 그때도 정부 여당에서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율,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26억 불 외환보유고를 축 냈는데, 그러고도 지난 연말 한 일주일 정도 반짝 효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권사 CEO들을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사, 금융사 CEO들 불러가지고 호통치면 환율이 잡힙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통화 가치가 결정되는 게 환율인데, 그것을 규제와 호통 이런 식으로 억압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점을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투자 기회를 많이 만들고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줘야지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경제학 상식에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말씀드렸고 환율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하시는 중간에라도 이 물가와 관련된, 고물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전파를 좀 해주시고, 현장 점검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는 우리가 야당이지만 우리도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제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경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시적절한, 또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경제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또 기조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